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아까 피곤하시냐고 그랬더니 피곤하시다고. 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시기가 쉽지 않죠. 예, 좀 늦게 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좀 반가운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이제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서 그 화상을 입었던 그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합니다. 네. 예, 자세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진짜 온 국민들께서 두 형제가 깨어나기를 염원했었는데요. 화재 사고 20여일 만인 그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안전히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예. 이들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10분께요.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나 10살인 형은 전신 40%의 3도 화상을, 그리고 8살 동생은 전신 5%의 1도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었는데요. 그렇죠. 의식을 되찾은 형제들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병동으로 간 거죠. 네네네. 형은 현재 의식을 찾아서 가족들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안타깝게도 동생은 의식은 찾았지만 이제 고개진만 가능하고 이 대화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좀 하루빨리 좀 건강한 모습을 좀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형제들의 그 의식 회복 소식과 함께 또 우리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들 형제는 이제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셋이 어렵게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인데요. 네.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 치료비로 써달라며 그동안 2억 원 정도의 이제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십시일반 모인 성금인데요. 인천시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은 이제 지난달 성금 1,000여만 원을 형제가 다니는 학교에 전달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제 소속 지역위원장과 시구의원 그리고 당원 등이 모은 성금 1,000여만 원을 형제 후원을 주관하는 확산 나눔 재단에 이제 기부했다고 합니다. 정당과 기관뿐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성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산 나눔 재단은 최근까지 시민 790여 명의 한 1억 4,600만 원 가량의 이제 기부금이 모였다고 하고요. 현재까지 아이들 치료에 쓰인 비용은 이제 구청이나 이제 기관 지원금으로 이제 해결해가지고 이제 이 기부금으로는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의 이제 화상 상태가 이제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이 아이들을 형제를 후원하는 이런 기관이 학산 나눔 재단은 이를 감안해서 모금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완쾌가 되는 모습을 네. 좀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예. 그러면 좀 더 우리도 힘이 날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의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네, 올해 이제 한번 시간을 이렇게 되돌려봐서 이제 올해 초 정도로 이렇게 좀 돌려보면은 인천은 이제 송도, 검단 등 이 신도시뿐 아니라 그러니까 주안, 부평 등 구도심까지 이 아파트를 분양하면 1순위 경쟁이 두세 자리 숫자로 이렇게 웃도는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미분양을 걱정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8월 이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요. 인천의 미분양 주택 수는 525가구인데요. 이게 전월 294가구에서 무려 78.6%나 늘어나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이 미분양 주택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천 미분양 주택 수 증가는 이제 수도권에서도 이제 유일한데요.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는 이제 7월 대비 208가구가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서울도 전월 대비 2가구가 줄어들었는데 인천은 단 한 가구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그 우려스러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인천의 부동산은 이 하루아침에 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좀 냉각이 된 것이 그 역시 그 6.17 부동산 규제 영향이 컸다고 그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 전역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이면서 이 미분양 주택이 이제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게 네. 이제 현실화된 건데요. 인천은 이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이 남동, 연수구, 서구는 이 투기 가열지구로, 그리고 이에 모든 지역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서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네. 이 대출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주택 담보 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엔 70%에서 지금 한 5, 60% 이게 확 줄어들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리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이제 현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런 이 LTV 강화로 그 투기 세력이 빠지면서 이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그 상황이 형성됐다고 하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근데 예. 하지만 이제 분양가는 단기간에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이 대출도 이 과도하게 규제돼서 이 정작 이 실수요자들도 분양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인천시와 정치권에서는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그 부문 그 해제 또는 그 규제 지역 지정 시 동단위로 그러니까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왜냐면 단위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지역은 상당히 좀 이게 그 분양가가 막 뛰고 이 주택 가격이 막 뛰는데 어느 지역은 그야말로 거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30평대라도 3억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일괄적으로 묶어버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많죠. 일괄적으로 묶으니까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는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마침 이제 서구갑 지역의 그 더불어민주당 김기용 의원이 이렇게 그 동단위 지정 이런 그 규제를 하긴 하지만 이런 좀 필요에 따른 이런 지정을 해야 된다 해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서 의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황도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 전국에서 인천이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다는 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참 이 부동산 문제가 이게 언제쯤 해결이 날지 이게 답이 또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